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좀 움직입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 실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뭐 정말 소외된 주식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올라오면서 200달러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뭐가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인도량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올 것이고 뭐 2분기 인도량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모양이죠. 우선 최근에 CNBC에서 좀 밝혀졌던 전망치가 좀 하나 나왔었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 따라서 뭐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은 45만 대로 좀 추정된다. 그래서 네. 이게 전년 동기 46만 6천 대 대비해서는 뭐 3.4% 정도 좀 감소될 것이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이게 우리가 2분기 목표량인 대비해서도 소폭 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수요 부분이 뭐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전기차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들, 여기 더해서는 뭐 보조금에 대한 정책 관련된 어떤 이슈도 변하지 못하고 있고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인도량, 즉 인도량과 판매량, 그다음에 뭐 공급량 등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지난 1분기 기점에서는 한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감소됐던 38만 6천 대. 그런데 뭐 45만 대의 인도량 추정이면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네.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시장의 어떤 목표치보다는 좀 더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작용이 됐고요. 두 분기 연속으로 이 차량 인도량이 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자 테슬라 주가를 보면 한 5.98포인트 좀 상승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인도량에 관련된 어떤 확정치를 발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의 대체적인 어떤 반응들은 월가가 예측했던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안도하는 흐름들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좋아진 그러니까 판매량이 엄청 인도량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네네. 선방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죠? 네.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또 뭐 일론 머스크가 약간 친 트럼프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죠? 네네. 트럼프의 입지가 좀 좋아지면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그렇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테슬라가 그 감원 지난번에 계속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면 나쁘지 않게 보는 모양이죠.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CNBC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판매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인도량이 좀 감소됐다. 이 네. 부분은 분명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한 5% 정도가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예. 분석되고 있는데 세부 항목이 더 중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뭐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안 좋은 거, 유럽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고 뭐 중국향 매출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네, 좋습니다. 우선 뭐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을 포함해서 한 주요국 한 15개국을 좀 대상으로 좀 봤을 때면 차량 인도량이 한 9만 7천 대 정도. 그래서 16만 3천 대를 공급했던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감소를 한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좀 감소가 됐다로 좀 밝혀지고 있고, 유럽과 중국 시장에 관련된 어떤 차량 인도량 부분들은 뭐 유럽이 가장 크게 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이랑 미국에서는 소폭 증가했다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이 집계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치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은 웃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에 관련돼서 뭐 GM이라든가 포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전망치보다 좀 양호한 판매량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서는 비교적 좀 이 부정적인 어떤 이 부정적인 어떤 업황 회복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중국은 비교적 좀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북미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네.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1분기와 2분기 걸쳐서 한 14% 정도 전체적인 어떤 인력의 한 14%를 감원하겠다라고 좀 발표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최종적인 어떤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를 감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량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주력 모델에 대한 이 디스카운트 정책도 아직은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량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좀 증가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수익 지표의 훼손으로 좀 이어질 텐데
이런 어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어떤 수익성 개선은 3분기 기점부터는 조금 더 완화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단순하게 뭐 감원에 관련된 이슈들이 향후에 어떤 생산량의 연동 효과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저는 지금 뭐 총량 관점에서의 관련 수익 지표를 좀 비교적 테슬라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은 20% 감원하고, 네. 본인은 뭐 스톡옵션인가요? 뭐 엄청 보너스 받고, 네네. 대단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중국 쪽도 이제 뭐 미국은 뭐 나름 그래도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도 받고 그런데 유럽은 어려움이 있고 중국도 이제 중국 자체 내 그 네. 전기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경쟁이 치열할 거고 그래서 중국에 꽤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죠? 네네. 중국 정부하고 소통하고 유럽 쪽이 관건일 것 같은데 유럽은 뭐 전기차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정책도 좀 후퇴하는 측면이 있고 네네. 또 유럽이 중국하고의 어떤 약간 최근에 관세 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겠네요.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지금 중국에 관련된 고위력 관세 부과, 뭐 상계 관세라고 해서 뭐 7월 중순부터 일정 가이드라인 잡히고 이제 8월부터 좀 부과한다, 뭐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이 내용을 좀 깊이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네.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그 중국산 전기차 플러스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셀이라든가 소재.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유럽향 수출 비중이 좀 더 높은 테슬라 주력 차종들 중에 일부가 상당수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테슬라는 미국 차인데도 그렇죠. 생산을 중국에서 하면 그게 이제 그렇죠.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어떤 이 규정으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네.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이 차량은 똑같이 중국산 전기차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일에 좀 관세 부과.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1분기, 2분기에 지금 이 유럽향 인도량이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 가격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좀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뭐 고일의 관세 부과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지금 특별관세. 그러니까 우리 것만 완화해 주세요라는 어떤 검토를 좀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유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일부 차종에 한해서는 사실상 고율의 관세부가 아닌 뭐 기존의 어떤 방식과 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관세 어떤 적용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 해당 부분들은 좀 확정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전략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생산량 일부를 좀 더 감축시키고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이 주력 차종들을 아시아권이라든가 그 이외의 기타 국가에 좀 판매를 하게 되고 만약에 유럽과 이 관세 부과에 관련된 어떤 이 허들이 좀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양산된 어떤 이 차종들이 좀 공급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다변화될 수 있는 관점에 관련돼서 조금 차별화가 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이게 테슬라 안에서 이 공급을 하고 있는 주요 소재사들의 어떤 역량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정책에 관련된 변화 때문에 국내 뭐 배터리 소재사의 경우에도 그 이점들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를 쭉 지금 했고요. 테슬라가 사실 강하게 좀 움직이기 전에 리비안 주가가 반응해서 강하게 올랐어요. 네네. 폭스바겐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레거시 업체들 말고는 네네. 테슬라만 있었는데 그죠? 네네. 리비안이나 다른 쪽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지 의미 좀 해석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네. 크다고 좀 보고 있던 게 리비안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순익전을 좀 못했어요. 네. 계속해서 좀 적자를 좀 잃었고 여기에 더해서는 뭐 비용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고 강도 높은 뭐 구조조정도 그 전에도 뭐 계속해서 좀 추진이 좀 됐다가 생산 단가에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됐고 올해 안에는 흑자 전환을 좀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리비안의 추세 전환점으로도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폭스바겐이 7조 원대 투자를 좀 결정했고 미국 내 합작 공장을 설립해서 2030년도에 어떤 주력 차종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좀 더 가셔야 됐던 부분들. 그래서 좀 리비안이 주력으로 좀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차종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이랑 전기 픽업 트럭 차량인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이 모델군이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을 좀 기점으로 해서 폭스바겐에 좀 공격적인 투자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시장의 어떤 이 선도 어떤 뭐 해당되는 뭐 2차 전지의 뭐 거의 뭐 핵심 지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리비안의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좀 2차 전지의 어떤 이 캐즘 현상들이 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세를 좀 더 돌린다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리비안이 뭐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차량을 출시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스펙업을 통해서 오히려 좀 새로운 차종 그리고 우리가 좀 익히 좀 강조하고 있는 뭐 이 소프트웨어 중심 SDV 전장화의 어떤 이 전환이 좀 더 가파르게 좀 이어지는 시점에 순응해서 연구 개발에 좀 더 몰두를 하겠다라는 어떤 본격적인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테슬라의 어떤 부진한 실적들에 관련 점에서는 우리가 뭐 익히 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던 네. 부분이고 아마 인도량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의 큰 영향들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네, 주가 측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전체적인 상황들이 지금 뭐 테슬라에 관련해서 뭐 굉장히 뭐 좋은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뭐 노이즈 이슈가 좀 더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었고 목표 주가의 경우는 뭐 최근에는 뭐 $50가 뭐 적정하다는 뭐 그런 어떤 뭐 부정적인 어떤 리포트도 좀 네. 메시지가 좀 있었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목표 주가가 한 $275 정도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에도 비교적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는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관점보다는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어떤 포인트들이 전체적인 어떤 테슬라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이 수급이 완화될 수 있는 어떤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도 그렇지만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네네. 또 뭐 로봇 택시,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그 여러 기대감들이 사실 네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오늘 뭐 지금 급등하고 난 이후에 인도량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이게 예. 뭐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단기적 모멘텀으로 주목해볼 포인트는 8월에 뭐 로보택시 공개 네, 여기 관련된 서비스 출시가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 좀 보이고 중국에서 지금 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상용화 관련된 이 서비스 준비가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뭐 2차 전지 업황들을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프로젝트까지 좀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뭐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뭐 전기차의 캐즘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주가 훼손이 좀 더 심했지만 로보택시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공개가 되면 새로운 수익 모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는 성장성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저는 낙수 효과라는 점에서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도 충분히 좀 더 추세를 좀 더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안 좋은데 테슬라만 좀 좋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어렵지만 다양한 사업군에 관련된 성장성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지만 종국적으로는 사실 전기차를 좀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사업의 영역을 좀 확장한다는 관점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그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물론 뭐 차량으로 보면 현대기아차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그 영향력이나 주가 연결성이 훨씬 강한 거고요. 네. 애플이 오르면 뭐 LG노텍이나 BH가 오르지만 그죠? 네네. 테슬라 오른다고 현대차 오르는 건 아니고 네. 테슬라 오르면 어쨌든 이전보다는 상관관계가 줄어들었지만 2차 전지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2차 전지 얘기는 따로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이 전기차 업체들 좀 여러모로 실적이나 재무 상황이 개선된다고 리비안을 사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그죠? 네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테슬라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여러 정황들을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접근이나 타이밍이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한 $205 정도 네. 지금 전일 종가 한
예. 209달러 정도인데 네네. 지금 200달러 좀 간신히 좀 돌파를 한 거죠. 지금 예. 최근에 좀 200달러 고지를 좀 돌파를 했다는 측면들은 여기서 조금의 조정의 빌미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서는 예. 저는 충분히 좀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다만 지금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섹터의 수급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좀 작용을 했는데 전 두 가지 측면을 봐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의 어떤 극찬, 공화당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고 네. 이에 반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IRA 정책을 관련된 아주 강도 높은 뭐 비판부터 해가지고 전기차에 관련된 업황을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위축시킬 것처럼 네. 이제 강한 좀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공화당의 강성 지지자인 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의 수장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사실 너무 이게 좀 메시지에서는 좀 너무 강하게 좀 가미가 돼서 시장의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킨 요인이다라고 보이고 최근에 제가 어떤 이 리포트를 좀 봤는데 오히려 트럼프 이 행정부가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전기차가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례를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친환경 정책들이 오히려 좀 더 그 예산 편성들이 좀 더 확대됐던 부분들. 그런데 지금 바이든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봤을 네. 때는 뭐 오히려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바이든과 좀 결이 좀 다른 반대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크게는 뭐 전기차, 친환경 재생에너지 다 안 좋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예. 궁극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들은 전기차 시대라는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면 저는 충분히 뭐 자국의 많은 합작법인이라든가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걸 축소할 이유는 없다라고 예.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대선 불확실성은 너무 크게 좀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된 측면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리비안 최근에 미국의 그 전기차 업체들의 동향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